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은 위태위태 불안불안합니다. 오늘은 반기주 국립외교원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란 사태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이란 2주 동안 합의를 하고 지금 불안한 휴전이 계속 유지는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위태로워 보여요. 지금 6주간의 치열한 전투를 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협상 모드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투하다가 협상 모드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과도기라는 조정 기간이 필요하죠. 아. 그래서 그게 한 2, 3일간은 그런 여진 진통이 어쩔 수 없어요. 그 과정에서 휴전에 합의를 했지만 우후죽순으로 뭐 교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뿐만 아니라 다른 우려도 있을 수가 예.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이제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부터 안정세로 되고 완전히 협상 모드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슬람마바드에서 1차 회담을 하는 것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반격도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잖아요. 간밤에 트럼프가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건 이제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고 네. 봅니다. 무조건 미국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잘 타결될 것이다라고 그 최종 결과치를 다 미리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만족한 결과가 될 거라는 얘기는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란 측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협상에 보면은 벤스 부통령이라든지 이른바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요들 가운데서 이 전쟁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 영향을 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거 여부가 큰 차이는 나지는 않겠지만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대표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주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통 분모가 있지만 그래도 협상자가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이 투영될 그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예. 측면에서 벤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반대를 해서 사실은 이란 공습 첫 번째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도 없었잖아요. 예. 그런 거 고려하면 분명히 달라진 지점도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 이란이 굉장히 싫어했던 위트코프하고 쿠시너가 대표로는 참가하지 않는다. 그 협상 그룹에는 포함되지만 예. 결국은 대표는 벤스기 때문에 예. 이란 입장에서 그래도 시작하는 단계부터 껄끄럽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트코프 중동 특사, 그다음에 쿠시너는 트럼프의 사위죠. 그렇죠. 예, 이 계속 사람들 역할을 빠졌다. 해왔는데 이 역할을 이제 뭐 사실은 대표단은 있지만 대표는 아니니까요. 예. 그래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벤스 부통령은 지금 뭐 군사력을 이제 뭐 투사시켜서 양측이 대결하다가 지금 외교로 바뀐 거예요. 근데 벤스는 외교, 그다음에 군사, 그다음에 다른 뭐 그 약속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범정부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약속한 거에게 그게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간에 이란이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도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고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협상이라는 게 보통 우리나라 6.25 전쟁에 그 정전 협상도 그랬지만 굉장히 실무급 회담을 많이 하다가 이제 고위급 회담으로 가고 막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막 그래요. 근데 2주간의 회담이라는 짧은 기간을 고려해서 사실은 실무급 회담 없이 바로 부통령급 고위급 회담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협상을 이뤄나가는 단계를 굉장히 축소해서 템포를 빨리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교수님께서 세 가지 껄끄러운 사람이 빠졌다는 점, 벤스의 위치,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갔다는 점, 이런 점들을 긍정적인 요소로 봐주셨는데요. 일단은 간밤에 그 경제 상황들을 보면요. 어느 정도의 기대감, 그러면서도 우려,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만히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S&P 500이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네. 0.6%. 그런데 반면에 이제 WTI 가격은 플러스 3.7%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도 오르고 증시도 오르고. 지금 WTI 예. 기준선을 저희가 이제 $100 정도로 잡고 있는데 97.9달러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아직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그래도 좀 그동안에 좀 약간 안 좋았던 분위기가 뭐니 휴전 협상도 재개가 되고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은 이제 안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협상이 하루 이틀 내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협상 과정에서 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거든요.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 밀린다 그러면 또 강경 발언을 하게 되고 그 네. 뭐 증시 폭락하고 유가 또 폭등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은 충분히 남아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래도 예, 조금은 한 몇 주 전보다는 상당히 좀 네.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있다. 자, 그런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간밤에도 그랬습니다. 장 초반엔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트럼프의 발언 같은 것들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이스라엘 쪽의 반응이 나온 다음에 증시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선 소위 말하는 타코 트레이드, 그러니까 트럼프가 물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트레이드조차도 많이 희석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트럼프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신뢰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청개구리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말에 아예 반대로 반대로 할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워낙 이 사람이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겁이 많아요. 네. 겁이 뭐에 대한 겁이냐 하면 이제 주가에 대한 겁입니다. 아, 자기가 강경 발언을 뭐 어떻게 갑자기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보다 너무 분해서 네. 갑자기 강경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주가 지수가 막 또 낮에 떨어지고 그러면 또 이제 후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볼 때는 이제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최근 며칠 동안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란의 반응이라든가 예.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온다든가 이런 쪽의 그런 실제적인 사건 트럼프의 말보다는 네. 그런 실제적인 사건에 더 영향을 받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언론들의 보도 역시도 트럼프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발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 이런 보도량이 적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통제가 안 되는 듯 레바논을 막 때리더니 간밤에는 레바논 정부와 직접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다고 해요. 이거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 제스처 자체는 뭐 굳이 나쁜 건 없지만 실제적으로 방향이 좀 잘못된 게 있죠. 그러니까 협상 상대가 레바논이 아니라 이란 혹은 헤즈볼라가 돼야 되죠. 사실.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가 아니라 그렇죠. 직접 당사자들이 해야 레바논은 된다. 피해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레바논 남부에서 주로 활동하는 헤즈볼라이긴 하지만 레바논은 피해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헤즈볼라하고 선긋기하는 상황에서 헤즈볼라나 이란이 보기에는 레바논 정부하고 이스라엘이 연대를 해서 이란과 헤즈볼라를 더 구석으로 몰아세운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실제적으로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보이는 지점이고요.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스처를 쳐난 이유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우선 이스라엘의 이제 휴전 기간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많은 사상자가 이루어지면서 이란이 협상에 대해서 불신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다시 폐쇄하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좀 이스라엘을 통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거예요. 결국은 공습을 이제 줄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죠.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간밤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대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신호를 우회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 협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패싱 상황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예. 다른 제2의 협상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죠. 어쨌거나 협상의 역할을 좀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예.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이 떠난 이후의 중동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선택지 혹은 그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에 대한 명분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떠나도 헤즈볼라하고의 어떤 전투 이건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 전부터 그걸 지금 가자 전쟁 이후에 이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이 떠난 이후에도 그걸 해야 되는 당위성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협상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계속할 거다 이런 말까지 전했다고 해요. 이 전망 자체가 많이 흐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은 이스라엘도 뭐 어떻게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미국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끌려다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백악관의 이제 두 가지 시선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의 시선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바라볼 때부터 이스라엘의 로비 또 네타냐후 총리의 무리한 어떤 요구로 미국이 이제 끌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백악관 참모나 아니면 내각의 상당한 의견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좌고우면 안 하고 중간 검토, 리스크 진단 없이 그렇게 끌려 들어갔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그거를 아는 내각이나 참모도 트럼프가 자꾸 그렇게 이스라엘 총리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걸 더 이상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혹은 내각의 우려는 이런 이제 그다음 사퇴한 뭐 이런 인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꼼수에 이렇게 미국이 말려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스라엘도 그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 균열로 이어지는 것은 좀 우려를 해서 예. 한마디 얘기하면 잠깐 물러났다가 조금 이제 느슨해지면 다시 전방으로 가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것이고 그 연장선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이 휴전 상황에서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간밤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물가 지표, 그다음에 성장률 지표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물가 지표는 2월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였는데요. 높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2.8% 전년동월 대비 나왔는데 예. 우리가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의 결정선이 2%거든요. 예. 그 2.8이면 상당히 높은 거고 또 여기서 이제 에너지 부분을 뺐을 때 에너지하고 농산물을 뺀 거를 이제 근원 PC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그건 3%가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네요.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건 2월 달은 예. 전쟁 이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월 달에 전쟁이 시작됐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실 이제 3월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확정치가 나왔죠. 예. 저번에 잠정치에서 전기 대비 연율 0.7%로 일단 발표가 됐는데 이게 0.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가 역시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4분기에 좀 뭐 연방정부의 어떤 예산이 통과 안 되면서 지출이 안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들 했는데 그래도 플러스는 나와서 예. 다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저성장 고물가,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고 성장률이 또 떨어졌잖아요, 조금. 네. 그거와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이번 전쟁으로 석유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인데 요 발표된 지표는 전쟁 이전에다 네. 지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가능성은 뭐 미국 연준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계속 미국 경제에서 경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이 높아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4분기의 GDP 증가율이 0.5%였던가요? 이게 전분기 4.4%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16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3월 이후의 지표는 더 안 좋아질 게 명확한 상황 아닙니까? 오늘 밤에 예. 오늘 밤에 우리나라 시가 오늘 밤에 이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예. 미국에. 그걸 이제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2.4%였거든요. 예. 이것도 뭐 기준선 한 2% 정도 보는데 그건 높은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휘발유 가격이 그 정도라면 한 1년 전 대비 한 30%? 그렇죠. 예. 예. 30%인데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그 에너지 관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에서 7%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30%보다는 좀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은 상승률은 떨어지겠으나 예. 대충 그렇게 계산을 해도 소비자 물가에 최소한 1.5%포인트는 올라가는 영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2.4에다 1.5를 더하면 4%인데 예. 4%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최소한 3%는 훨씬 넘어갈 것 같은. 그럼 이 정도면은 상당히 경고등이 켜지는 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의 어떤 FOMC 이번 달 말에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트럼프도 약간 주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연준이 이제는 좀 상당히 매파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은 미국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당히 우려하는 게 지금 물가고 뭐 교수님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물가를 안 잡으면 11월 중간 선거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도 패하지만 더 크게 패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트럼프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중간선거 이제 7개월 남았는데 이미 하원 쪽은 거의 민주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상원도 수입될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트럼프가 몸이 달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몸이 단 배경 가운데 하나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짜증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나토 쪽에 굉장히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토 쪽에서 미군을 철군하는 방안도 참모들과 논의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트럼프 2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당시부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서 떠나기를 원했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제도적으로나 그다음에 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카드를 이제 써왔던 건데 가장 불만이었던 요소로 이제 지적됐던 나토 회원국의 무임승차, 그다음에 무역 불균형 문제, 유럽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이제 이 트럼프 2기 때는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온 카드가 결국은 나토 회원국의 GDP 대비 5% 국방비 증액 그걸 받아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것을 또 받아내고 있고 확약을 받았고 그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뭐 나토에 대해서 믿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나토와 유럽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방부 전략서와 국방 전략서에 담아냈는데 유럽하고는 이제 사실상 결별하겠다는 식의 트럼프식 몰로 주의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서방부 전략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유럽하고 이제 미국은 이제 분리를 한다라는 인식을 이제 담아낸 것이거든요. 그런 인식하에 이란 전쟁이 있는데 나토가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나토에 대한 인식을 가늠하는 어떤 시험대가 된 거예요. 소르무즈 개방의 그 작전에 이제 참가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미국에게 기지 제공하는데도 뭐 못하게 하고 영공 통과 못하게 해서 우회해서 이제 비행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토의 가장 큰 강점이 집단 방위인데 한 개국에 대한 위협은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이제 위협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무용지물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후에 나토 동맹을 재설계하겠다는 이제 메시지를 냈고 그게 이제 그 메시지 중에서 과연 32개 회원국이 있는데 미국이 떠나서 31개국이 알아서 하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은 잔류하는데 나머지 국가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재설계할 것이냐의 문제가 근데 후자 쪽으로 일단 지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1개 미국을 뺀 31개 회원국을 친미국, 반미국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미국 쪽의 국가의 미군은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미 쪽에 미군을 줄이거나 빼고 이게 이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나토가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왜 나토가 나토 A가 있고 B 그룹이 있다고 하면 그건 집단 방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토가 지금 굉장히 1949년 이후에 오래된 제도적 동맹인데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77년에 대서양 동맹이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 반미국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반트럼프는 있어도. 그런데 유럽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규약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가 도와줄 이유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저렇게 적반하장을 하니까 또 쩔쩔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왜 유럽은 이렇게 나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까? 나토가 이제 치명적인 어떤 그 정책적 처방에서 실수를 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게 경제 의존뿐만 아니라 안보 의존을 너무 많이 해서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싸우려면 일단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위 역량, 방산 역량, 제조업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 체계, 그리고 군 병력,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의존을 해서 사실은 군인도 사실은 많이 모병도 안 되는 시스템이고. 군인도 적고요. 왜냐면 이제 뭐 의무 복무 이런 것도 뭐 아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최근 들어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무기를 미국한테 대부분 의존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딴지를 걸면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유럽의 방산 역량이 굉장히 많이 약화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무기 조절이 안 되니까 손을 내미는 게 미국이 안 되면 어디일까 생각해서 한국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산이 지금 이렇게 잘 팔리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어떤 그 문제 인식이 있었고 이런 문제 인식이 사실은 실제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그 처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트럼프 일기 때 있었는데 그 위기 인식이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다시 약화되고 트럼프 일기가 되니까 또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미국 내의 어떤 변화 같은 것도 살펴봤고요.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장으로는요. 오늘 0시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 3차 가격이 동결이 됐어요. 이 정도면은 휘발유값, 경유값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르지는 않는 겁니까? 동결이니까 이론상으로는 이제 별로 올라갈 유인은 없는데 저번 주에도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오르기 전에 동결했던 거는 사실 그 전에 들어온 휘발유 경유의 그렇죠. 비중만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이제부터 들어오는 예. 이제 석유 제품들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이제 WTI 브렌트 보면은 이제 배럴당 $100 밑으로 가 있고 듀바이는 $100 약간 넘긴 하는데 듀바이는 아무래도 옆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쪽 시장은 좀 불안한데 요 정도만 돼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다. 아, 다만 이제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수급의 문제라 예. 그죠? 호르무즈 해협에 보면 저희 유조선이 7척인가 뭐 모도로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 7척이면 한 배당 한 200만 배럴이면 1,400만 배럴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그게 좀 빨리 풀리면 좋겠고 정부도 이제 거기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이제 다른 대체선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 말고 다른 국가들 뭐 남미니 미국이니 뭐 유럽이니 아프리카도 나고요. 예.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충분한 물량은 사실 예.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원유라는 게 휘발유나 경유나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제를 하면 이제 가솔린, 뭐 등유, 경유, 중유 이제 예. 배신, 벙커치유 그리고 쭉 하면은 이제 나프타라는 게 있거든요. 많이들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나프타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석유화학 제품의 기본이 되고 하다못해 우리 이제 봄이 되면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초 잡초가 안 자라고 비닐 까는 거, 예, 또 예. 비닐하우스 덮는 거, 또 라면 봉지. 최근에 라면 봉지도 비닐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좀 약간 비닐 말고 딴 거 사용해도 된다 뭐 이렇게 또 풀어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 봉투가 있죠. 예. 근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와 제가 직접 이제 마트에 가서 좀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물론 이제 동네 편의점에 쓰레기 봉투는 안 판다고 대문짝에 좀 써놓긴 예. 했는데 아직은 조금 여유는 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은 조금 더 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렇다면 호르무즈가 빨리 열려야 될 텐데요. 지금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부과를 하겠다. 이걸 아주 공식화한 상태고요. 밑도 끝도 없이 트럼프가 여기에도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만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그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어떤 개방이냐 폐쇄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보다는 나은 식으로 진척을 시켜야 되는 것은 맞죠. 예를 예. 들면 레바논 상황으로 인해서 개방됐던 호르무즈가 일시 개방됐던 호르무즈가 다시 폐쇄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2,200여 척이 묶여 있는데 뭐 15척 너무 적은 숫자인데 어쨌거나 지금 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안정화되면서 척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게 이제 협상의 동력을 살리는 아이템으로 잘 네. 관리를 하는 게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동 관리든 아니면 이러한 군의 이제 단독 관리든 사실은 그것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고 지금 예. 휴전과 종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협상 동력을 즉 협상 메커니즘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봐야 된다. 예. 지금 물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이 핵무기 가진 것보다 더 파괴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를 볼모로 이란의 목소리를 높여서 미국을 지금 그 전선에서 후퇴시키게 만드는 요소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호르무즈 해협 장악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안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미국하고의 협상,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단기적으로는 그것을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종전이 되면 국제사회의 국제해협인 호르무즈 해협을 반납해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그 방향성이 설정돼야 되는 그런 게 이제 휴전 협상 기간의 목표 중 하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거는 국제법 위반이잖아요. 위반이죠.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 협약에도 이제 위반이고 이게 뭐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이란이 뭐 비준을 안 했다. 뭐 예를 들어 뭐
그 뭐 동의를 했는데 비준을 안 했다. 그러면 어쨌거나 동의를 했으면 그 국제협으로서 인식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궤변에 불과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비준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관습법적으로 오랫동안 국제협으로 써왔기 때문에 그 국제협이라는 것은 통과 통합권입니다. 연안국에 뭐 이란이 판단을 해서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빨리 통과하면 된다라는 모든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권리거든요. 그걸 예. 지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여기서 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통화 정책 아닐까 싶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통화 정책 연말까지 이러다 금리 내릴 수 있겠어. 이런 우려도 커진 상황이고요. 우리도 오늘이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볼 거 없이 동결이죠. 예. 동결의 총재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7번 연속 오늘까지 하면 동결이고 근거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추경이 이제 곧 통과될 거거든요. 한 26조 가량 통과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받쳐줄 거다. 또 수출 쪽에서는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수출이 좀 받쳐주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지금 아직 물가 상승률은 아직 높진 않습니다. 저희가 예. 3월 물가 상승률이 2.2% 정도. 물론 이제 석유류가 9.9%나 올랐음에도 2.2%로 선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긴 하겠죠. 그렇겠죠. 예. 다만 지금 그 지표가 확실히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없는데도 마지막 4월 우리 금통위에서 그걸 금리를 올 리는 없죠. 먼저 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예. 그 공과는 이제 다음 예. 우리 차기 총재한테 넘기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차기 총재도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이거 금리에 대해서 손대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제 차기 총재가 상당히 좀 딜레마. 원래 이제 차기 총재 후보로 올른 신윤송 총재에 대해서 매파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최근에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상당히 자기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예. 꼭 매파로는 안 가겠다. 어떤 경우는 내릴 수도 있다는 시그널인데 말씀하신다시피 물가가 이렇게 높으면 금리 못 내립니다. 네. 근데 금리를 또 올릴 수 있을까? 예. 경제 상황이 왜냐하면은 이거는 약간 좀 정무적인 판단인데 정부가 대규모로 추경을 26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를 올린다? 추경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능성이 찬물을 있거든요. 그냥 확 끼얹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거네요. 뭐 잘 알아서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역시 통화 정책은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일주 국립외교원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